안녕하세요. 연손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이 물건을 같이 공부해 볼까요? 평범한 물건은 아니고요. 외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주장하는 물건인데 진정한 임차인인지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소는 병점, 화성시 병점의 주공아파트고요. 33평입니다. 감정가가 2억 5천인데 2월 7일 날 1억 7,500에 경매를 합니다. 위치를 좀 볼까요? 병점이라 그러면 화성시이죠. 화성시인데 수원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남쪽. 그리고 가까이에 동탄이 있죠. 요즘 난리가 난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참 저로서는 좀 너무 급등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 어쨌든 이 동탄원이 가까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가 동탄원이죠. 이쪽으로 가면 동탄2가 되고요. 동탄원으로 보자면 동탄2하고 반대쪽에 있는 게 병점입니다. 여기도 오래전부터 주거단지로 구성된 쪽이고요. 주공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병점역이고 병점역에서 이제 수원 쪽으로 가게 되고요. 평택으로 가게 되고 오산 평택 요 바로 뒤쪽 역 뒤쪽을 지금 개발하고 있죠. 이쪽의 아파트들은 꽤 오래됐습니다. 대략 한 20년, 10년 이렇게 된. 여기서 가까운 쪽의 아파트 단지는 그나마 거래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개발이 되고 또 동탄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쪽은 여기서 좀 멀어지는 지역은 최근 한 2, 3년 동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동탄2 때문에 동탄1의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여기도 가격이 떨어졌는데 동탄1은 이제 회복이 되고 있죠. 그 회복이 너무 갑작스레 높게 돼서 좀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 동탄1하고는 달리 여기 병점은 아직은 상승세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다 상승하고 있다면 여기도 장래에는 어느 정도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요. 여기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박씨 2017년에 들어왔고 확정은 미상인데 확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했는데 요 전입일이 등기부상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니까 그죠? 요거는 11월이고 여기는 9월이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데 대항력 있고 배당 요구했지만 확정이 없으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있는데 배당을 못 받으니까 인수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러한 2억짜리 임차인이 있는데 농협에서 대출이 나갔다는 게 비정상이죠. 둘 중 하나는 비정상입니다. 임차인이 비정상일 수도 있고요. 농협이 비정상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소유자가 박씨, 임차인 박씨, 그리고 자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또 같이 사는 걸로 되어 있고 동일 세대로 되어 있고 또 최근에 법원에 올라온 기록에 의하면 채권은행에서 임차인 주장하는 박씨는 자기들이 대출이 나갈 때는 임대차 계약이 없다라고 확인을 했다라고 법원에 기록을 제출했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보기 어렵다인데
그거는 이제 보기 어렵다는 것과 실제 낙찰 받았을 때 법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죠. 자, 임차인 저는 임차인 박 씨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이제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기록으로. 아니고 이런 임차인을 저는 이제 외형상 가짜 임차인, 그래서 위장 임차인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이 위장 임차인 중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건처럼 대항력이 있는 경우 이 임차인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인도명령에 의해서 뭐 쉽게 해결이 되는데, 대항력이 있다면 인도명령이 과연 나올까라는 문제, 두 가지죠. 인도명령이 나올까? 또 은행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대출이 나올까?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맞물려 있는데, 일단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넣은 다음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되죠. 그래서 인도명령이 사실은 중요한데, 그 이전에 대출이 안 나오면 사실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낭패가 되겠죠. 자, 일단 인도명령이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기록에 의하면 동일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매가 세대라고 그러면 일단 임차인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동일세대라는 거에 의해서. 예. 그리고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거주죠.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역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매간이면 임대차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동일 세대라는 것과 같이 살고 있다면 실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도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거기다가 확정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연 2억이라는 돈을 실제 지불했을까? 이게 객관적으로 이게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도 객관적으로 입증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채권자 쪽에서 임대차가 없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적어도 5가지 측면에서 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확인서를 말씀드리자면, 이 확인서가 집주인이 쓴 거예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박 씨가 쓴 게 아니고 집주인이 썼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정황상 그 당시에 임대차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정도의 근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4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동일 세대이고 함께 거주했다면 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도 임차인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는 유사한 사례로 소송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해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확정일도 없는 거고요. 실제 2억을 보낸 근거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저는 인도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대출을 해줄까? 이 부분은 일반적인 은행 같으면 대출을 꺼려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경매 물건을 많이 다룬, 그리고 낙찰자가 어느 정도 이런 쪽으로 경매 물건과 관련해서 은행과의 거래가 있었다면 저는 이 대출은 가능한 쪽으로 봅니다. 여러분 입찰을 한다면 이 부분 인도명령은 나온다라고 보시고요. 대출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경쟁자가 아주 많을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감정가는 2억 5천인데 실제는 최근에 변동이 없다면 2억 5천까지 하지 않거든요. 가격이 요 정도입니다. 2억 3천 선. 거래된 걸 볼까요? 거래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75였고요. 84. 네. 올해 들어서 거래가 조금 있었네요. 약간의 가격의 회복이 조금 보입니다. 작년 걸 볼까요? 작년 2019년에 84는 2억 2천 3천 대였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2억 5천에 거래된 사례가 나왔고, 매물도 보겠습니다. 84.87. 매매가가 2억, 아직 매매가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매매가 나온 게, 매도가 나온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대략적으로 보면 저층이 2억 3천이니까 고액은 한 2억 5천, 고층은 한 2억 5천, 2억 5천까지 봐도 되겠네요. 약간의 상승세가 보입니다. 가까이 있는 동탄원이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서 여기도 조금은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 가격이 동탄처럼 그렇게 회복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래쪽에 전세를 볼까요? 전세는 대략 한 2억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2억대. 동탄원의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청이나 이런 건 나쁘지 않죠.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어렵지 않게 해결된다라고 보고, 단 외형상 대항력 있는 문제로 대출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명도 저항은 있겠죠. 인도 명령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명도 저항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용 또는 시간,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감정가, 저는 이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봤었는데 최근에 약간의 상승세가 있어서 2억 5천까지 시세를 봐도 되겠네요.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지역은 좀 멀리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사례여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김해의 물건인데요. 가격이 많이 유찰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김해의 집값이 워낙 하락했어요. 실제 제가 보는 시세는 한 이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6,100까지 떨어졌다면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도 앞에서 본 병점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병점권은 자매간이었고요. 여기는 부자간인 내용입니다. 2008년에 전입하고 확정이 없는데 배당 요구했는데 대항력은 있다. 그런데 배당이 안 되죠. 확정이 없으면 배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수에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에서 임대차가 성립하나?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참 인정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라 그러면 단독으로 살았고 7천만 원을 줬고 임대차 계약서를 공인중개사에서 작성했고 확정을 받았고 뭐 이런 정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 상황으로서는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부영 아파트가 원래 임대 아파트였죠. 세입자로 2008년부터 살다가 이것을 분양받은 것 같습니다. 아들 명의로.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눌러 산 거죠. 그리고 이때 정상적인 대출이 나갔고요. 이 대출 나갈 때 분명히 가족관계인 게 입증됐을 거고 임차인도 아니었을 거고, 그리고 이 이전에 임차인이었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임차인은 아들 김수연이 임차인이었지 아버지는 임차인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라는 부영의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항력이 인정되기가 아주 어렵죠. 그래서 쉽게 해결될 걸로 보는데, 자, 여러분은 김해의 장래 가격의 이 회복 상승 이런 거를 보고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병점과 김해의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그러나 위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두 개의 아파트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엔손이었습니다.